예, 3월 27일 JBC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1093일입니다. 제가 오전 방송에는요, 낮 방송에는 1092일이라 적었는데 지금 수정했습니다. 지금 제 화면 뒤로 누가 보입니까? 조원진 대표 보입니다. 그죠? 오늘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시도당 제주시당 사무실에 조원진 뒤질래 해가지고 식칼 꽂은 그 시당 사무실에 이제 현판 입구에 식칼 꽂고 쪽지 글씨가 발견돼 가지고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원진 뒤질래. 저 인상 보십시오. 조 대표 인상. 그 저기 이 빙신 새끼들 그 저기 뒤질 인상인가? 오히려 맞아 뒤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남자가 쪽팔리게 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맞고 다니면 안 됩니다. 맞는 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몽둥이 맞으면 안 되고 주먹에 얼굴 맞으면 안 되고요. 칼 맞아도 안 됩니다. 총 맞아도 안 되고요. 예? 그 정도 맞고 다니면 오덕거 아니죠. 그런데 까불 사람들한테 덤빌 사람한테 덤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그 조원진 대표 저 뒤질래 저게요. 만만치 않은 파장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보니까 조원진 대표 길거리 유시하던데요. 그 길거리 유세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 봐가지고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고. 저는 오늘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하게 이 조원진 대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제 앞으로 19일 동안 선거 운동을 함에 있어서 맞닥뜨려야 될 위협적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 전했는데요. 지금 정말 이 문방 정권 들어서 가지고요.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그 이전부터 하나라도요, 단 하나라도요, 이 뉴스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 자살했니였더니 울고 불었더니 N방 사건이었더니 온갖 그냥 이게 이 대한민국에서요, 이 지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면서 그냥 핸드폰 다 그냥 버리고 옛날에 폴더폰 있지 않습니까? 전화만 받고 하는 거 폴더폰으로 바꿔버릴까. 왜냐하면 이제 들고 다니면서 자꾸 이제 이 뉴스가 속보가 뜹니다. 그럼 이거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어 있다 보면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스트레스만. 또 여러분들은 또 유튜브도 봐야 되고, 유튜브 안 봐도 되죠, 가지고. 유튜브 보면 뭡니까? 맨날 귀신 후닥다리 까먹는 소리고, 유튜브 보니 또 가로세로 연구소도 성폭행 걸로 또 고발당하고 희한한 뉴스들만 떠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몸이 조금만 아프면 마치 중국발 폐렴으로 지금 와가지고 몸이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생각 들고, 코가 밍밍하니까 또 그런 생각 들고요. 온갖 사람이 지금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와중에 있어서도 조원진 뒤질래 저 협박 편지는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시원합니다. 이 빙신아. 하려면 확실하게 그냥 저렇게 해버려야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제가 기자 시절에요, 가장 많이 받았던 게 뒤질래라는 그 소리입니다. 뒤질래. 전화 와가지고 합니다. 여보세요, 그럼. 야, 이 새끼야, 니 뒤질래? 이럽니다. 누구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요. 야, 이 새끼야, 너 오늘 저녁에 밤 조심해, 밤길 조심해. 이라고 저는 탁 끊어버립니다. 그런 부지식이 있어요. 지금 같았으면, 지금 같았으면 녹음도 되고 다 되지만요, 예전에 전화 그런 게 녹음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뒤진다는 소리 듣고요, 논문에서 내가 한번 확인했죠. 어디야? 그러니까 종교단체더라고요. 종교단체. 내가 오늘 오후에 너가 종교단체 가니까 너 개새끼들 내 죽이는 간 죽이나 보자 해가지고 제가 갈래 했더니 데스크가요, 아이고 이 새끼 미쳤나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갑니다. 네, 간다고. 너가 하나 있으면 한번 찔러봐라 이 새끼야 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들이 저보고 이야 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잘해주고 지금 밝히지만 촌지도 주더라고요. 촌지도요. 아이고 뭐 촌지도 주고 당시에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7년 됐나? 한창 막 제가 막 팔팔할 때죠. 이 새끼야 저 새끼 할 때 그때요. 가지고 뭐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이게 아닙니까? 저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취재 성실히 응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보고도 야 용기 있어서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죽인다고 회사 앞에서 깽가리 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쳐들어가는 거죠 혼자 그냥. 뭐 죽이거든요. 죽이본들 뭐씨 목숨 뭐 어쩌겠습니까? 조원진 대표를 향해 가지고 저 뒤질래 저거요. 아마 잡고 나면 이 극작발 새끼가 아닌가 싶습니다. 뒤질래, 대질래. 이 뒤질래라면요, D로 시작되면 이 경상도 사투리거든요. 대질래 그러면 약간 좀 경상도 아닌 다른 지방 사투리입니다. 이 죽을래라는 거고요. 너 대질래, 너 뒤질래, 이 새끼 배떠지 확 이런 거고요. 이 경상도 이 방언이지만 달라요. 이 경상도 사람 아닐 겁니다. 대질래라면 된바람이 안 나거든요. 그 뒤질래 새끼. 근데 대질래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경상도 사람. 그래서 뭐 대충 뭐 짐작이 갑니다. 어느 쪽 사람인지 짐작이 가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당원들뿐만 아니라요, 또 출마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요, 저런 이 테러 위협들, 또 테러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여나 이 여러분들 맞으면요, 적극적으로 촬영하시고 그리고 2인 1조로 움직여야 됩니다. 혼자 다니지 마세요. 옛날에 이제 뭐 잡발들한테 이 정권이 이제 이 군사 정권이 있을 때, 뭐 전두환 정권 일때일 때는요, 가끔씩 이제 저 운동권 좌파 세력들에게 공격을 하고 이랬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대한민국의 이 자유우파 국민들은 웬만큼 겁 안 내더구만요. 겁 안 내요. 아주 그냥 막 깡다고 있게. 요새 우리 공화당에 집회 안 한다 보니까 제가 참 궁금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빽빽이 우리 동지님 있지 않습니까? 막 야 이놈의 시끼들아 문재인 나와라 이놈의 시끼들아 하면서 그냥 막 아주 그냥 이 소형 스피커 어깨 메고요. 당당한 모습들요. 그거는 안 무섭다 그럽니다. 야 이놈의 시끼들아 이러면요, 아주 목소리가 그냥 우렁차고 그냥 한번 잘못 들면 예전에 그 6.25 박원순이 용역 깡패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분 아주 대차게 싸우더라고요. 막 이 붕붕 낮아빠지는데 일나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들아 이라고요. 그래서 참 인상이 깊는데요. 각종 집회에 가더라도 이제 그런 모습들. 근데 겁이 없어요. 조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겁내면 되겠습니까? 겁내면 못합니다. 가방송도 알게 모르게 많이 협박 받습니다. 협박 많이 받아요. 이제 방송을 끝나면요, 이거 나가려고 하면 이제 이 사무실이 3층에 있습니다. 나가면 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이렇게 복도도 다 이렇게 꺼져 있고, 제가 사무실이 제일 끝에 있거든요. 끝에 있기 때문에 불이 매일 꺼져 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습관적으로 문을 열 때 딱 열 때 하고
계단 주변에 내려갈 때 항상 제가 쌍절곤 뭐 이래 딱 뒤에 이래 이제 가방을 하나 넣고 뒤에 딱 차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 1층으로 딱 내려오면 오늘 하루 막 잘 뭐 아무 탈 없이 하루 보내고 왔구나라는 생각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쌍절곤이 있든 없든 간에 뭐 저기 뭐 거기서 뭐 독가스 총이나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편 또 이제 오면서는 항상 제가 또 이 전화를 합니다. 상대 다른 분들한테 내려오면서 또 전화를 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안전은 제가 안전 지켜야 되죠. 여기서 뭐 맞아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래서 이래 움직일 때도 제가 이제 요 상태에서 어떻게 누가 한순간 닥치면 오른발을 어디로 차고 왼발을 어떻게 맞고 머릿속에 이제 그리죠. 이래서 뒤에서도 갑자기 딱 드러나면 몸을 어떻게 피하고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항상 방어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방어하는 자세. 예전에 제가 이제 태권도도 했고 또 합기도도 했고 유도도 했거든요. 이 운동을 제가 이제 이 무술 쪽에 약간 좀 이래 무술을 좀 이래 뭐 이 다양하게 이 무술도 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왜 했냐면 이제 서로 올라와가지고 부산에서 서로 올라와가지고 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깡다구로 그냥 막 운동하고 앞차기, 옆차기, 발차기 그냥 던지기, 낙법 같은 거 하고 뭐 그것도 그런 거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웬만한 놈들 이래 만나더라고요. 급대가리 없습니다 제가. 물론 뭐 다수겠지만 10명하고 싸울 때는요 힘센 놈 한 명만 연락이 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또 뭐 이 대한민국의 그 조폭들 역사 시리즈 이걸 또 제가 한번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조폭 그 책은요 그 교도소에서 그 저기 그 예전에 그 한 20년 전에 베스트셀러 됐어요. 2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온갖 조폭들 다 만나고 다니니까 막 그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조폭들 문신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막 약간 뭐 쫄고 이러던데요. 저는 귀엽게 보여요 그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도 뭐 악어들아 이럴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이 경험을 다 겪다 버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귀신도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무서워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뭐 저기 넘버 2 받은 것도 아마 대통령 메시지 따라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지 받았어요. 만들었어요. 대통령 뜻입니다. 그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무섭고요. 18일 만에 왔다가 다시 백했던 이런 분들도요. 뭐 진정코 자유 대한민국에 싸우는 부분들이겠지만 무서워요. 그런 분들이. 그런 게 무섭다는 게요. 더럽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더러워요. 입에 거론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쪽팔리지 않습니까? 같이 거론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신이 없는 사람들, 인간의 잡동들, 이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정말 우리는 이 별의별 사람 다 봤습니다. 지금 이 순진한 분들, 우리 착한 분들, 이 자유복민들 보면요, 야 정말 인간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말단의 인간들, 말세의 어떤 사회를 보는 것 같아 얘기합니다. 저런 정치인들이 저 정도밖에 안 됐는가 수준이. 우리가 저런 정치를 믿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저런 정치인과 함께 정치를 했는가. 이 대한민국이 김정은이한테 안 먹혀 들어간 게 천만다행이다라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런 군인들을 보고 저런 사법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을 보고 저런 판검사들을 보고 또 저런 기업인들을 보고 저런 정치인들을 보고 똑같은 양아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번 사람들의 특징들, 돈 번 사람들의 특징 보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나갑니다. 제가 잠을 안 잤습니다. 항상 12시에 눈뜸이 자면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간 이상을 자지 않았습니다. 4시간 이상을 자면 제가 기업이 망하기 때문에 4시간 이상. 그래서 아니 그 회장님 그 저기 낮에 사우나 안 갑니까? 예? 아이 사우나는 제가 좋아합니다. 낮에 그 사우나 매일 가잖아요. 뭐 호텔에 있는데 안 갑니까? 회원이 아닙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십니까? 에이 어떻게 하긴요 뭐 맞죠. 그거 가서 마사지 안 받아요. 마사지 받고 뭐 회장님 회원인지 아시는데 여러분요. 야, 제 대해서 많이 파가셨네요. 이제 인터뷰할 때 이제 그 키워드 있잖아요. 제가 4시간 동안 잠 안 자면서 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개뿔 뜯어먹는 자빠지는 소리 완전 있네. 뭐 자기가 뭐 물건 팔아 돈 법니까? 땅 사기 치고 그냥 후리 패고 그냥 이 낮과 밤이 다른 인간으로 살아야만 돈을 벌 수 있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 벌었다고요, 당신요? 안 벌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예? 상대에게 피눈물을 흘려야만, 피눈물 100번 흘려야만요 1단계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멜레온, 제가 예전에 이제 이 경기도에 있는 모 매체 일간지 제가 대표이사로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 제 나이가 46살이에요. 46살에 제가 대표이사를 했거든요. 46살에 대표이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오너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그 양반이. 뭐 그 양반 뭐 저기 그 저하고 이제 취재를 하다가 만났어요. 취재를 하다가 만났는데 상당히 재력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이 뭐 다른 분보다는 우리 뭐 이 정 기자가 대표이사를 제가 졸지에 대표이사가 돼버렸어요. 기자 생활 하다가 스카우트 돼가 대표이사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급차도 딱 차도 이제 제한테 아침에 오고 그랬는데요. 그래 당시에 이제 이 대표이사 하면서 이 온갖 그 다 뭐 이런 누리도 보고 혜택도 보고 뭐 다 봤는데 그때 이제 이 오너가 저한테 뭐를 딱 제시했냐면요. 딱 두 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피눈물 흘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이 팔색조가 뭔지 알지? 라대 팔색조가요. 알죠. 팔색조. 팔색조 하면 안 되고 12색조 되라고. 그래야지 유지하고 돈 벌 수 있다길래. 아이, 그건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요. 하지만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어서 8색조, 12색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이거는 힘들어요. 진짜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뺐어야 되고, 그냥 뭐,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면 안 된다. 이런 원리들요. 우리가 보통 영화에 보면 많이 노는데, 그게 영화상 이야기지만 저는 실제 봤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대표이사를 했는데요. 그 뭐 이제 뭐 일본 사업도 하고 하다가 일본인들의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만큼 잔혹한지 면도칼인지도 알았고 결국은 이 돈을 버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이래 돈을 벌어가지고 안 쓰는 것도 있겠지만 얼마만큼 잔혹하게 상대를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애국자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 중에서는 드물겠죠. 다 이 어떤 열심히 노동의 대가에 의해서 돈을 벌고 하겠지만요. 제가 본 다수들은 다 그렇게 보입니다. 다스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결국은 이 사회라는 것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정치인들 보더라도 보면 정말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정치를 했는가 저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 막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공의 멘탈을 보면요 강합니다. 우리가 한교안 대표를 보더라도요 야 저 양반 정말 악질이다. 오늘도 뭐 저한테 뭐 악질이다라는 황교안에 대한 여러 가지 비방 비난적인 글이 SNS로 날라왔던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공부 잘한다라면 순딩이 공부 잘하면 뭐 착하다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판검사들요, 독합니다. 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요, 독한 놈들이거든요. 이 공부 못하는 것들 앉아가지고 궁디가 이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냥 팍 나가잖아요. 그냥 싫어하고 그냥
어떤 막 그냥 공부가 싫다는 거죠. 근데 이 공부 잘하는 특징은요, 의자와 비례하지 않겠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고 탁 있고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듦을 다 겪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들은 멘탈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보통 이제 이 공부를 좀 하는 애들 만나보면요,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아주 자기 세상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시부리 돼도 안 됩니다. 누가 때리패도 안 됩니다. 지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합리의 어떤 선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뭐 S대 출신, 뭐 또 공부 잘했던 뭐 카이스트, 뭐 포스코, 뭐 포스텍 이런 대학 있지 않습니까? 뭐 애들 가는 애들 보면요, 자존심 되게 시거든요. 그 세명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저 S대 출신 밑에서 가장을 단다 둘이 경쟁했는데라면 한 명은 두 명은 튀어나갑니다. 사표 내고. 내가 제일 잘났다는 세상을 살았던 애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의 인성적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무조건 1등 지상주의. 예전에 이제 그 저기 뭐 개콘에서 1등만 기억하는 세상, 더러운 세상이 이야기하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아닙니까? 1등만 기억하는 세상, 1등끼리 커넥션을 맺는 세상. 지금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의 정치인들 이렇게 이제 이 정치한대요. 지금 이래 보면 이제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보면요, 야, 이 사람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이 뭐랄까요,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나, 학벌을 없나, 뭐 권력이 없나, 명예가 없나, 뭐 다 있는데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뭐라고 또 정치를 하라고 욕도로 묻고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뭐 비방 들으면서요. 세상 왜 그렇습니까? 정치가 이 아편이라 하지만요. 아니 저는 주변에서도 이제 저보고 정치를 많이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를 하십시오. 정치를 하십시오라는데요. 그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 스스로 바뀌어야 되죠. 왜 바뀌어야 되냐면 사기꾼으로 바뀌어야 되죠. 낮과 밤이 다른 얼굴로 바뀌어야 됩니다. 낮에는 뭐, 예, 안녕하세요. 뭐, 예, 저녁에는 또 술 한잔 처마시고 또 앉아. 야, 일로 와, 이 새끼야. 잡아와, 이 새끼야. 저 새끼 왜 저래, 저거? 라고 이제 상종이 나오고 또 막 하면서 뭐 지역구 주민들한테 인사해야, 이래야 되고요. 그게 순간순간 바뀌는 게요. 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내가 왜 남들 앞에 가가지고, 아이고, 뭐 이랍니까? 그냥 뭐 있는 대로 살죠. 뭐 인생 뭐 배지 하나 달았으면 배지보다 더 하는데 뭐 배지 하나 달았으면 지금 배지가 뭐 개도주도 안 물어갑니다. 근데 개도주도 안 물어가는데요. 우리 외국 우파 국민들은 저 배지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나라가 지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바뀌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국회 권력이 필요한 권력인데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빽빽 해가지고 하면 뭐합니까? 국회 내에서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다 입법 처리하고 움직이고 그래서 그걸 막지 못하면 또 국민들 이번에 보십시오. 저기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공수처법, 선거법 막지 못하니까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이런 피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결국 선거에서 이루어집니다. 선거. 예전에 민주주의 파괴는요 이 군부독재라든지 또 총칼로 그렇게 됐다면 지금은 합법적 선거 공간입니다. 그 선거에 대한 메커니즘들, 선거를 통해 가지고 조작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 그래서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반드시 가반수 올리려고 합니다. 그 가반수 올리는 획득 이유가 바로 탄핵을 안 당하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문재인이가 이 52% 지지율이 나왔더군요. 52% 지지율을 나왔다. 제가 3일 전인가 4일 전에 문재인 지지율이 49% 나왔다길래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정상인지 제가 비정상인지 저는 정상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정상이랍니다. 정상이래 불러요. 제가 정상이죠. 정상. 또 성도 정씨고 저는 정상인데 제가 그걸 내용들을 보면 제가 비정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을까? 여론조사 엉터리입니다. 그거 안 믿습니다. 여론조사 엉터리 안 믿는다. 스스로 자의하기에는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사회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두고 더욱더 이런 문제가 기승을 부립니다. 오늘 천안함 이 유족 중에서 서해 오늘 갈 때
행사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처음 참석했습니다. 아마 자기 총선을 보고 이 중도 보수층을 끌어당기기 위한 하나의 그런 쇼였죠. 우리 보통 보면 야 그런다고 우리가 표가 들어갈까지만요. 대중은 단순합니다. 개개인은 똑똑할지 모르지만 뭉쳐놓으면요 다 단순해요. 천안함 소행이 누구인지 말해달라. 문재인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부가 말한 대로 그대로라. 말한 대로가 뭐죠? 오늘 그 할머니가요 얼마나 이 할이 맺혔으면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에게 누구 소행인지 말해달라. 오늘 일부 좌파 언론들 보니까 막 경호가 떨렸니? 경호가 씨부랄 77세 할머니가 거기서 해본들 무슨 뭘 하겠습니까? 경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마 윤청자 할머니를 알고 있는데요. 유족에서 보상금을 1억 원을 받았는데 청와대에 성금까지 냈던 분입니다. 대단한 할머니십니다. 1억 자식이 죽어가지고 1억 성금을 받았으면요. 그거를 섣불리 성금을 낸다는 것 자체는요. 힘들어요. 근데 문재인은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 정부 입장이 뭐죠? 정부 입장은 뭐냐고. 좌파들이 이야기했던 이거는 자작극이다. 이겁니까? 뭡니까? 정부 입장에 대한 부책임이 뭐죠? 그 할머니가 이 늙은이 한 좀 풀어주세요 해가지고 며칠 한 좀 풀어주세요 했지만요. 아마도 오늘 그 경호 쓰던 애들은요 조인트 엄청 까일 겁니다. 저녁에 들어가서 심할서 서든지 아침에 조인트 까가지고 깃방망이 날아갈 거예요. 그 새끼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회가 이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런 와중에 있어서도 참여연대는요 재조사해야 된다. 천안함에 대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공식 입장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기본적으로 모든 게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못 돌아가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 천안함 사건은 민주사건이다. 진상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참 여러분들이 고백할 건 중에서는요. 이 조창기 기자 시절에 제가 이 김현희 칼기 폭파 조작극이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김현희 사건 관련해가지고 조작극이라고 기사를 그때가 90년 초에 제가 기사를 많이 적었어요. 지금 이제 잡발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조작극, 김현희의 이 귀가 다르다든지 꽃다발을 지내는 사람이 아니다든지 김현희 여러 가지 이제 분석적인 것들. 그래서 김현희는 이 87년도 그때 당시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전두환 정권이 벌였던 자작극이다. 이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제가 한때 이 잡발들 쪽 입장에서 이 눈깔이 귓구녕이 자로 흘러가 있을 때 그때 이게 마치 그렇게 적으면 정인지 진실인지 알고 해가지고 시비를 되게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제가 이 20년이 더 흘렀나요? 그때 이제 이 김현희 관련해 가지고 재판 기록 제가 재판 기록을 다 단독으로 다 입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 기록을 다 보고 또 김현희 담당 변호사도 만나 인터뷰도 해보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현희 관련 이 칼기 폭발 진실을 밝힌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연속 시리즈로 계속 보도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이제 예전에 이제 우호적으로 봤던 그쪽 단체에서는요. 저 새끼 저기 왜 새끼 저래 가지고 저한테 막 항의하고 막 그랬습니다. 항의해가지고 막 그냥 막 패죽이네 했더니 뭐 개 X 같은 새끼 왜 그런 기사를 적냐고 뭐 있는 대로 저거 적는 건데요. 그때 제가 이 재판 기록을 이제 입수해가지고 다 적는 건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김현희 잡으려고요. 뭐 경주 김현희가 이 자기 시댁이 경주였거든요. 경주에 내려가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괴롭혔는데요. 지금 보면 굉장히 제가 미안하죠. 지금 이래 보면 이제 천안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같은 경우도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도 이제 우파 쪽에서 제기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자작극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뭐 이래 탄핵시키기 위해서 좌파들이 벌인 자작극이다 등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이 의혹의 논리를 본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의혹의 논리로 보면 이제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뒷받침들이 쫙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요, 이 사회가 지금 이 펼쳐나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N방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N방 사건들. 제가 뭐 남들한테 이런 말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야동 안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 사건들을 그렇게 몰아내면요,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 만들었던 놈들 제가 일망타진한 적도 있습니다. 경찰에도 제공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름 되면 알만한 놈들 또 부산까지 내려가지고 사상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뒤지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놈 새끼 이야기하고 이러고 했는데요. 이 독버섯이 안 없어집니다. 이 사회가요 점점점 음흉해지고 이런 것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이 사회는 그냥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고 모든 게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자꾸 보면 미성년자들이 많아요. 그 애들 한 번 잘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골로 가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면서 건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걸 한번 적으려 하다가요. 아이고 그냥 막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많이 접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대해 저도 이제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그때 뭐 강지원 씨인가 그때 할 때 그때 가가지고 청소년 그 관련해가지고 협의체 제가 회사 대표로 가가지고 참여하고 회의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게 건절이 잘 안 됩니다.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욕구라는 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패 죽인다고 될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제 보다 더 건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근데 이 사회 자체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서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이다. 성적인 부분들이 무너지고요. 경제, 사회, 정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는데 불구하고 이런 와중에 있어서도 문재인 씨의 지지율은 52%를 넘고 있다는 이런 기막힌 현상들, 현실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 대한 타개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제 우리 공화당이 자기 총선에 있어서 흔적만 남기면 안 됩니다. 자기 총선에 있어서 당연히 지금 오늘 제가 낮에 방송했지만 10% 이상 지지율을 받아야 된다는 그 당위성들은요.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당위성들입니다. 뭐 3% 이상은 나를 바다가 3%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섞지 않는다 그러지만요. 안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는요. 10% 이상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저는 존진 뒤질래라는 협박이라는 그거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우리는 지금 또 해야 되는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칼을 들고 간 이런 자들은요. 아마 굉장히 우리 공화당에 대한 극악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커터칼로 떠졌던 그 자도요. 그건 악마 같은 인간들이라고 보는 그런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도 모르면요. 그 극악에 대한 어떤 하나의 그 감정적 대립이 올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테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조심해야 되고요. 각 공화당 후보들 출마했던 분들요. 혼자 다니시면 안 됩니다. 맞으려면 실은 예쁘게 맞고요. 그냥 아니면요. 그래서 혼자 다니시지 마시고 항상 이 폰을 들고 다니십시오. 폰도 들고 다니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기자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 예비 출마자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요. 그 행동대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여러 정치적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뭐 우리 공화당이 지금 선대위 관련해 가지고 오늘 발표 놔두고만요. 보니까 이제 이 서청원 대표 또 서청원 대표하고 허평한 장군
또 조원진 대표가 이제 어떤 이 선대위원장으로서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이 허평한 장군이 또 서울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또 부산 선대위원장에는요, 제가 우리 까방송에 가끔 전화 통화하시는 해운대구 의회 의장 출신인 이한호 의장님이 이제 전 의장님이죠. 이한호 전 의장께서 이제 부산 이 선거 대책위 위원장, 부산 선대위 위원장을 맡으셨고요. 그리고 이 대구는 조원진 대표가 대구 선대위원장 맡았고, 그리고 부산 선대위 고문에 이제 박성부 장군 입당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부산 선대위 고문을 맡고, 그리고 경기, 인천, 강원도에는 서청원 지금 비례대표 2번, 서청원 비례대표 2번 맞았던 국회의원, 서청원 8선 의원이 지금 맞고요. 대전 선대위원장은 박태우 전 사무총장, 이 충북 선대위원장은 노철래 전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경북 울산 선대위원장은 서석구 변호사, 그리고 경남 선대위원장 안상열, 그리고 이 제주 선대위원장은요 신구범 전 제주지사입니다. 아마 이 선대위원장 쪽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요 굉장히 저는 참신하고 빵빵한 분들이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일 이 중앙당사에 모여가지고 말 그대로 발대식을 갖는다 하던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각 이 지구 조직에 나가가지고 아마 진두지휘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선거라는 것은 잘 움직여야 되고요.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선대위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 이게 옳고 그렇고 가능해 가네. 지도부에서 결정했다 그러면 따라가야 되고 또 그 속에 있어서 지지를 해줘야 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서 결과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요. 하늘에 맡겨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선대위원장들이 지금 허평한 장군님이라든지 또 조원진 대표 또 서청원 상임고문이 선거대책 공동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어떤 전체적인 진두지 속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요 전체적인 이 우리 공화당의 선대위원장은요 진짜요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니에요.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왔어요. 저한테 메시지 왔어요. 우리 공화당 살아남아, 살아서 돌아와라. 메시지 왔어요. 뻥 같아요. 뻥 아니에요. 메시지 왔어요. 메시지 왔다 그러면 메시지 온 걸로 보이죠. 메시지 왔습니다. 메시지 왔습니다. 왔구나. 메시지가 왔구나. 메시지가 왔어. 내가 비례대표 맡은 것도 메시지 받아 그랬고요. 돈을 드는 것도 그랬습니다. 적박금 받아가 죄를 맞아야 되겠죠. 왔어요. 자, 해마다 열리는 원룸 장사 아닙니다. 이쪽 저쪽도 오고 이쪽도 오고 대한민국도 오고 해 뜨는 뭐 아닙니다. 자, 제가 비례대표 순번은요 대통령 뜻에 따라서 대통령 순번을 했어요. 대통령이 우리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대통령 뜻을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뜻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 뜻에 따라서 지금 순번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여러분들 전체 총괄 다 선대위원장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자꾸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오늘 보니까 뭐 뭉냐한 분들 너무 많아요. 아이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막 눈물 흘리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깜짝 놀라요. 눈물 흘리는 분들. 아이고 우리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살리기 내 개인보다는요. 우리 공화당 제발 좀 힘 좀 써주세요. 오늘 이한호 의장님께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이한호 의장님께서 부산 선대위원장 맡았던 분이 이제 어제 편지를 붙였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발 우리 공화당을 좀 한번 도와달라 정말 하면서 피눈물 나는 편지를 또 적고 했는데요.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왜 국민들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이 나라를 만들었던, 이 나라를 정치했던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들, 왜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짊어져야 됩니까? 국민이 왜 한다고 국민들한테 벼룩이 반을 깨먹죠? 왜 벼룩이 간을 빼먹지? 왜 저희한테 후원 좀 해주세요. 저한테 후원 좀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이 왔어요. 봄노래다 이거. 돈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제 돈 없어요. 제 돈 다 말라갔어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 단디 잘하세요. 유영아 변호사 단디 잘하셔야 됩니다. 유영아 변호사. 여기 버림받고 저기 버림받고 요 버림받으면요. 왜 알겠습니까? 그냥 제 생각에는요. 그냥 사임하세요. 사임하고요. 마해했지 않습니까? 그만 와 있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요. 이 최순실이 1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우리는 믿지 않지만 기존 언론이라든지 다 기존 이 정치 세력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닷가의 어떤 이 민심은 뭐냐면요. 유영아 변호사가 제2의 최순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장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분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 대통령님 너무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따지고 보면 친박신당이 만들어진 것도 유영아 변호사를 팔았고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팔았습니다. 그럼 유영아 변호사 거기에 대해서 나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꺼줘야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팔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본인들 스스로는 이 당을 합해라며요. 다 합치라며요. 그런데 지금 친박신당이나 우리공화당이나 다른 게 있습니까? 탄핵무효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겠다라는 선거구가 똑같습니다. 사람만 다를 뿐이에요. 정당명만 다를 겁니다.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대통령께서 여기서 정확하겠다 그러면요. 대통령께서 메시지 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에 대한 정확하게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요.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선을 꺼줘야죠. 무슨 소리냐. 더 이상 대통령 메시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메시지 이야기하는 순간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용서해. 그렇게 됐으면요.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뭡니까? 총선에 있어서 지금 친박신당하고 우리공화당하고 대결 구도나 붙고요. 이것이 진정한 태극기 외행 확정이고 이것이 진정한 태극기 우발을 한나라 합치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물론 대통령 계획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이 없겠지만요. 유영아 변호사님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들었는데요. 자, 폭로할까요? 우리 사적인 얘기 들은 게서 폭로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럼 이것이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죠.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를 설치했다 그 메시지 확실하게 밝혀줘야죠. 어떻게 됐는가. 왜 거기에 대한 공격을 당하게끔 유영아 변호사는 감아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애초부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든지요. 더 이상 나가면요. 더 이상 나가면 이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욕보이는 걸 해가지고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땅굴 안 파겠습니다. 똑같아요. 친박신당이나 우리공화당 전체적인 이 총론에 대한 이 가는 방향은 똑같아요. 또 거기 또 나왔던 분들 아닙니까? 이규택 또 거기에 있는 뭐 홍문종 대표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럼 대통령께서 왜 방조합니까? 우리 공화당이 꽤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 우리가 공화당이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바로 그날 그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2시간 뒤에 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조원진 대표 조건 없이 뭉치겠다.
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저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대통령 수족 패족 만들었단 말이죠. 그다음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돈을 달라 그러고 돈 좀 주세요. 돈이 왔어요. 예?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어쩌 또 빈대떡 굶어야죠. 돈 없는 사람이 총선이 뭐냐, 국회의원이 뭐냐 아닙니까?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 구워 먹고 막걸리 한잔 하시던지 하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이 왔어요. 어디 뭐 대한민국 국민들 뭐 전부 다 우파들 뭐 전부 다 씨가 말랐습니다. 씨가 말랐어요. 씨가입니다. 씨가 그냥 씨가 말랐습니다. 씨가. 예? 씨가 말랐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술분과 스트레스 이게요. 저도 그게 들어 있습니다. 잠자도 잠이 잔 것 같잖아요. 잠을 자더라도요. 잠이 온 것 같지도 않고 눈을 떠도 그냥 막 사람이 그냥 좀비 같아요. 좀비. 이렇게 다니는 좀비 같아요. 좀비. 하여튼 조원진 뒤질래 저는 그 어떤 뉴스나 접하고요. 저기서 당내에서 뭐라고요? 사람들 불안해하고 아이고 대표님 조원진 대표 뒤진다는 오늘 시칼이 와 있는데 어쩝니까? 이런 문자가 오늘 막 10몇 통 왔네요. 막 아이고 막 이런 거 보면요. 아이고 막 안심이 달아지면 아이고 무서워요 이러거든요.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서운데요. 저도 무서워요. 저도 맞고 나서 깽값은 받아야 될 건데요. 깽값도 못 받을 거고 무서워요. 정말 내가 조건순 선생님 부산 모라 서명대 갔다 이제 집에 왔습니다. 모라 잡발 바글바글 징그럽습니다. 입없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보셨죠? 이 조건순 선생님이 지금 현재 부산 이 모라 서명대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예? 이런 보고 안 들어갑니까? 이런 보고요. 이런 보고 안 들어갑니까? 대통령한테 이런 보고 제가 이런 보고를 내드려요. 남다스러워서 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편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 전해주세요. 전해주셔야 돼요. 정말 이분들요. 서명대 할 나이, 얻어 터질 나이, 멸시당할 나이, 갈시당할 나이. 아이고 내가 막 안타까워서 못 보겠습니다. 막 아이고 문디 새끼들 막 착하고 순진하고 아주 정말 좋은 분 입에서 내 그 개새끼요. 아이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평소에 이런 말 안 하는데 아이고 막 개안심이다. 그보다 돼도 됩니다. 막 개안심이다. 예? 왜 제가 이래 할 때 육두 문제도 좀 오겠습니까? 얼마나 하면 그러겠습니까? 아유,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 뭐 조원진 대표 저 보십시오. 제가 맞을 간상입니까? 맞을 간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분 체력 대단합니다.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냥 막 서울 부산 거리가 어딥니까? 제가 가끔 문자 보내요. 뭐 혹시 이 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바로 서울에 와 있어. 대구에 있던 분이 서울에 와 있어요. 서울 대구 막 왔다 갔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고요. 뭐 언제 또 왔는지 또 막 퇴근길에 막 들고 또 막 인사하시고 막 이런 모습들 보고 와 대단합니다. 당원들이 그냥 비례대표 나가주세요. 비례대표 나가세요.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이 조원진 대표님 비례대표 나가세요. 비례대표 나가야 됩니다. 비례대표 좋은 순만 받았어요. No! 딱 줄만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바로 지역회 승부를 지역을 배신하면 됩니까? 그 자체도 배신 아닙니까? 하면서 막 바로 지역구 내려가가지고요. 하는 거 보십시오. 결이 다르잖아요. 예? 결이 같아요? 다르죠. 결이.
허평한 장군 보십시오. 제가 이제 허평한 장군님 비례대표 1번, 물론 뭐 여성이 1번을 받지만요. 1번 이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이야 허평한 장군, 허평한 장군, 허평한 장군이. 근데 장군 리더는 뭡니까? 내가 여기 비례대표 들어가 버리면 꼬인다 순번이. 나는 안 한다. 0번. 0번은 뭡니까? 1에 플러스 0이 붙으면 10원이고요. 1에 플러스 4개가 붙으면 1000원입니다. 1, 10, 100, 1000. 4개 붙으면 10,000원이네요. 10,000원. 또 8개가 붙으면 1억 아닙니까? 0은요 붙으면 또 올라가고 또 0은 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럽니다. 근데 허평한 장군님은 0을 보태는 0이 되겠다. 나는 이미 0번 받았습니다. 그거 얼마나 멋집니까? 야, 저는요 뭐 국회의원 뭐 그런 어떤 허평한 장군이,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허평한 장군이 비례대표 뭐 여성 1번이지만 1번 받아야 돼 안 된다는 생각 있습니까? 왜 받아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요, 그 이유를 묻는 순간요, 여러분들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진실 정의를 외치는 게 바로 우리의 뜨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허평한 장군님 같은 경우는 당당히 1번 넘버원이 돼야 되죠. 근데 또 다 그걸 정 대표 나는 이미 0번 받았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돼. 내보다 능력이 있고 더 참신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 나는 그 사람들을 나는 뒤에서 도와주면 돼. 안 돼요. 그럼 물론 뭐 이런 그때는 참 고맙고 우리 당원들이 내한테 이 비례대표 뭐 해라 하는 건 좋지만 나는 그걸 거절하고 싶네. 그게 딱 동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장군님, 막 그냥 사나이입니다. 맞습니다. 역시 장군님이십니다. 야, 우리 당원들이 존경하겠네요. 이거 사실 이 사람들이요, 이 배신한 이거 그냥 뭐 국회의원 배치 아무것도 아니다지만요, 그 자체를 그냥 거절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살신성입니다. 자기를 죽여서 상대를 불꽃을 만드는요. 이것이 진정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 힘들이 있는데요. 이런 힘들을 잇는 정당을 뭐 뒤질래? 정신 차리라 좋은지 뒤질래? 제주에서 깝죽하지 말고 떠나라. 너네 애국당. 이 빙신아, 이 애국당이 아니고 이 빙신아 우리 공화당이다고 이 새끼야. 이놈의 새끼 이거 우리 공화당 이거 혹 잘못 보낸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 이거 야, 제주 이거 저기 협박 쪽지 보내네. 뭐 대충 내가 감이 잡히는데. 이 빙신아 우리 공화당으로 된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 애국당이라고 표현하고 지랄이냐. 그 애국당에 표현하면 이 새끼 앞에 임마 대한애국당을 넣어야지. 대한애국당 넣으면 이 새끼야 니 그래도 똑똑하다 소리 들 거라고. 이놈 새끼야 그냥. 새끼 그냥 다 빨리 이 새끼야 글도 제대로 적고 임마 이래야지. 이 새끼야 니 와가지고 그냥 막 밑에 적다가 술 한잔 처먹고 적다가 이제 시간 꽂았구만. 집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너 이 새끼 그 CCTV 다 찍혔다고. 니 뒤진다 뒤져 이 새끼야. 응? 뒤질래 뒤질래 이 새끼. 제주에서 깝죽이 깐죽거리지 말아. 깝죽이라 이때 깝죽이 이놈 새끼. 글 다 틀리고 이거 너네 애국당 이 새끼야. 이거 뭐냐면요, 글을 적더라도 글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공화당의 이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은요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절대. 만약에 이런 짓 하면요 이건 사쿠라입니다. 응? 선거운동 하는데요, 조은진 대표 선거운동 하는데 예를 들어 거기에 상대 후보들한테 야 이 새끼 당신들 새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선거판은 정정당당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싸워가지고 일이 생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선거판에서는 시비 붙거나 싸우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요 무슨 시비가 벌어지면 이게 뭐 어떤 뭐 당 이 후보자가 그렇게 배후 조정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또 경찰 조사한다고 뭐 지랄하고 난리치기입니다. 지금에는 뺨 한 대 맞으면 왼쪽 밤을 내주라라고 말은 제가 못하겠지만요, 그냥 딱 우리 할 것만 하고요, 옆에서 뭐라 하든 간에 꾹꾹 참고 그냥 가십시오. 그 걔네들가 야 이게 뭐 이 새끼 해가지고
해가지고 막 이래버리는 순간부터는요, 이 후보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후보자를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선거운동할 때는 젠틀하게 식당에 가서 밥 먹더라도 깨끗하게 입에 앞에 다 닦아주고요. 아주 고생 많으시죠. 인사 정중하게 하시고요. 뭐 3,000원 남으면요, 아이고 이 3,000원 그냥 이거 음료수 더 있어 하고 눈 싹 감고 놓아줘 있어. 3,000원 정도는 괜찮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아이고 밥상 차리는데 팁 문화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래 싹싹싹 해주면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10번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이 세 가지 원칙들이 있다. 조원진 대표 당선시키는 거, 그리고 이 10%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 비례대표에서 10석 이상을 가져가는 거, 또 10%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요, 다른 지역에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 이 3대 법칙만 형성이 되면 대한민국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요 빡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 협박했던 이 새끼야 애국당이 아니다. 우리 공화당이다. 우리 공화당 애국당 아니야 이 새끼야. 정신 차리라 그랬니? 조원진 대표 정신 차리라 그랬는데 네가 정신 차려야 돼 이 새끼야. 삐뜩삐뜩 글도 못 찍고 이 새끼 그냥 학교 다닐 때 이 새끼야 기본적으로 이 새끼 그냥 너네 애국당이 뭐냐고 이 새끼야. 자,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칼을 두고 난 협박 해가지고 이제는 공포스러운 대담한 번행을 저지르는 이런 행위들 참 유치합니다. 유치해. 어디 북조선에 있는 놈들 어디 배운 거다 이거 수법이. 아유 이 새끼들 그냥 쪽팔리게. 자, 우리 쌤들도 앞으로는 맞춤법 틀리면 안 됩니다. 맞춤법, 공적인 맞춤법 이게 다 틀리잖아 이게. 새끼 색깔 쪽지를 붙여가지고 도장 칼을 꼬라지 말라고 이 새끼. 너 임마 그 칼 어디서 사온 건데 다 알고 있다 이 새끼야. 너 임마 그 칼 금방 출석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제 또 방송하지 말아야 되겠네. 금요일 날 저녁에 방송해도 480명이 안 넘네요. 내 이 JBC가 방송이 어쩌다 이래 대핀노 그냥 아이고 480명이 현 시청자요 1572명요. 이거는 뭐냐면요, 까방송하고는 열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 실제 보는 사람들은요 477명입니다. 예전에 이제 까방송 끝나고 나면 까방송 할 때 되면 보통 여러분들이 한 1,700명에서 2,000명이 사이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까방송을 딱 끝나고 나면요 몇 명이 와 있냐면 8,000명이 딱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거는 뭐냐면 아이고 까방송 구독 눌리지만 봤지만 아이고 보기 싫다가 눌리고 그냥 지우는 것들, 이게 다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은 473명이고요. 여러분들 볼 때 알람을 해놓으세요. 알람 저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놔도 말든요. 그래서 시청자 조작이 아니에요. 조작 아니에요. 조작이 이게 될 수는 없는 거고. 이 보시는 분들, 계속 보시는 분들은 지금 477명인데 473명 줄어들었네. 그런데 이 자체를요 이제 보지 않습니까? 까방송 하구나 해가지고 아이고 이 새끼 또 맨날 똑같은 일 시부리구나 끄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포함한 수치예요. 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이 주요 채팅방 이 수치가 정확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의혹 제기하면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근데 그래도 쪽팔리잖아요. 우리 그래도 까방송 하는데 470명 오르면 나 자파를 보기에도 남사스럽습니다. 아이고 우야노 그냥 쉐리 양보다 진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이소. 쪽팔리 가지고요. 우리 공화당 이 당원들이 자유우파 당원들이 470명밖에 안 됩니까?
아이고, 그럼 앞으로 막, 난 12시만 방송하고, 막, 낮에도 방송해도 뭐 350명, 360명 이래 들어오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아까 뭐 제입시다 방송 몇 명, 낮에 방송에 몇 명 들어왔냐, 오늘 제가 이제 보니까 한 1,500명 방송 봤더만 1,500명. 제입시다 방송이 몇 명 신청을 했나, 딱 보니까 1,500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이고, 뭐 욕 봅니다. 제가 뭐, 왜 이래 됐겠노. 뭐, 제가 뭐, 어디, 저기, 이, 저작권 제가 도둑질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쫙 멋지게 틀어주고 그냥 막 여러분들 음악 들어주고 막 쫙 하다가 그래 되는데요. 에라이 뭐 이래 죽을 건 모르겠습니다. 막 한 번 더 틀읍시다. 자, 알고 국민께 대요 경례. 네. 빨리 다시 이것도 이제 틀어가지고 저작권 튕겨 나가버려야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이 나르는지. 이거 틀어가지고 이 정도 하나 안 틀어도 오나 그냥 이렇게 갑시다. 여러분들 잘하고 가입시다. 우리가 이 방송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실시간 채팅에 10,000명 들어와야지 제가 안 틀 겁니다. 10,000명 들어오기 전에 계속 틀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 오전 9시 10분경에 우리 공화당 제주도당 문대탄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입구에서 1층 계단 벽면에요. 당사 간판에 어떤 개안이 식할까 또 조원진 대표에 대한 협박 편지를 붙여놓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주 서부 경찰서와 과학수사팀 그리고 제주 선관위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서 지금 경찰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협박 쪽지에는 우리나라의 애국당 당대표 조원진 정인철이라 띠질래 제주에서 깝죽하지 말고 떠나라 너네 애국당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칼로 그 쪽지를 우리 공화당 간판에 꽂아놓고 기한은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화당 이 관련해가지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 그런데 저기 있는 분들 도요세 도요 하는데요. 아이고 우리 조시철 목사님 그냥 멋지네요. 경례하고 신바람 났다. 우리 조시철 목사님도 비례대표 받으셨더구만요. 도요새 비록 작지만 도요새 저 멀리 가는 새 도요새 비록 작지만 도요새 가장 높이 우는 새 가장 높이 우는 새 가장 높이 우는 새. 네, 감사합니다. 차렷. 자, 알고 국민께 대요 경례. 제가 틀어가지고 또 경고 받나 470명 지금 이제 440이면 빠져나갔네요. 아이고 빠져나가는 게 속이 빠져나가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죠. 해가지고 제가 혼자서 시부리면서 10명 보는 거나 똑같은 거죠. 아이고 저는 그랬어요. 우리 그때 이제 조원진 대표 잠깐 티타임 하면서요. 제가 우리 조 대표님 저기 영상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음악 틀었는데요. 제가 그쪽에 한 번은 제가 이신청 보냈습니다. 이신청.
그런데 조 대표가 아니 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그래도 제 개인에 의해 가지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 가슴 무릎 꿇면서 아이고 한번 봐주세요 하지만요. 그래도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또 뭐 자유우파를 또 대변하는 대표 또 박근혜 대통령 그 영상 틀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뭐 봐주세요. 그러면 저는 괜찮지만 이 조원진 대표나 또 박근혜 대통령 또 자존감을 또 끊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대십니다. 그렇죠. 뭐 제가 그것을 뭐 아이고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제가 그러면 쪽팔리잖아.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때가 되면 하면 하는 거고 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의 어떤 자존감, 조원진 대표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요. 부탁 안 합니다. 머리 안 숙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를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럴게요. 한번 이러면 뭐 저도 쪽팔리고 다 쪽팔리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우리 공화당 럭키 세븐입니다. 지역구 럭키 세븐을 받았습니다. 이 뭔가 조짐이 좋습니다. 럭키 세븐 받았는데요. 비례대표는 뭘 받았습니까? 비례대표는 아직 안 놓았는데 보니까 비례대표도 뭘 받았죠? 세븐입니까? 그리고 이 친박 신당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 대표는 7번 받았는데요. 지역 후보 이제 선출 그거는 7번인데 이 비례도 7번입니까? 이야 대박 나겠네요. 럭키 세븐 정말 대박이네. 이야 77 친박 신당 몇 번 받았습니까? 지역구 7번 비례 7번 대단합니다. 차라리 나아요. 7번을 찍으면 대한민국의 행운이 옵니다. 7번 행운. 친박 10번입니까? 10번, 7번. 괜찮습니다. 7번. 대단한 수치를 받았습니다. 행운의 숫자 7번. 이 유럽에서도요. 유럽에서도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계보가요. 7번 계보가 이 호나우드 옛날에 또 그 저기 뭐 영국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름 뭐 보이라는 그 저기 그 생각이 안 나네. 뭐 어떤 또 이제 지금 이 산체스 이제 그 산체스가 이제 다른데 지금 현재 이적돼 가지고 7번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 7번이라는 숫자는요. 이 가장 축구 선수들이 선호하고 스트라이커입니다. 대한민국 7번을 받은 게 저는 대한민국의 이 스트라이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의미를 부여하면 7번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7번 수치는요. 행운의 수치입니다. 행운. 럭키 세븐. 럭키 세븐. 럭키 세븐. 여러분들 이야 빠르시네요. 언제 이런 거 다 보고. 긱스는 11번입니다. 11번. 베컴이 7번입니다. 베컴. 이야 진짜 제가 기억나네요. 오웬 또 오원인가 그 친구도 7번이고요. 이 7번 계보는 이 상당한 이 스트라이크가 7번 계보를 읽는 7번입니다. 대한민국 7번이 손흥민도 7번이죠. 손흥민 또 7번이고 손흥민 또 이제 토트넘에서 7번이고 최고의 스트라이커들이 7번을 선호하는데 자 7번 지역구도 7번 비례도 7번 근데 선거에서 7등하면 안 됩니다. 선거에서는 7등하면 안 됩니다. 선거에서 7등하면 안 되고요. 선거에서는 1등 하셔야 됩니다. 1등. 그거 가지고 한번 가보시죠. 한번 가봅시다. 쭉쭉쭉쭉. 아이고 뭐 그자에 뭐 시청자 수는 더 떨어지네요. 435명. 내일 한번 보고했습니다. 내일 또 일어나면 아침에 이제
어제 저녁에 방송에서 몇 명 봤나 이거 아이고 1,000명밖에 안 봤구나. 낮에 1,000명 봤는데 지금 1,000명밖에 안 봤구나. 아이고 우리 까방송이 어떻게 이래 대피나 막 아이고 막 각을 돌려다오 찾아라 할까 어떻게 할까요? 가서 빌까요? 아이고 제가 대통령하고 그 조원진 대표 영상 절대 안 들을 테니까 한번 봐주기 있어 그래 할까요? 막 그래 해가지고 막 갈까요? 아이고 막 안 갈랍니다. 그냥 이대로 갈랍니다. 441명 지금 현재 이분이 진정한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애청자들이라고 봅니다. 오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요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